Hello, I'm Sean Lim, and welcome to After 10. Food and drug safety form a key part in President Park's initiative to root out what she calls the four societal evils. So much so that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been upgraded into a full-fledged ministry. On today's After 10, we meet the first minister to hold this office. Stay with u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as upgraded from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 a government ministry aft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국민들이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확실한 식품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It showed the government's will to strengthen food and drug management policies for the people's safety. The ministry covers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food products,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medical appliances, under tightened regulations and thorough management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Chung Seung is the first minister for food and drug safety since it was upgraded to a government ministry. Minister Chung is a food specialist who previously served as Vice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e has expressed a strong will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food products to provid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people. Meet Chung Seung, Minister for Food and Drug Safety, and hear more about the ways to enhance the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Well, Minister Chun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night on After 1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after President Park took office, she upgrade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ow has this changed the environment in the organization and its role in society?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다른 부처들 특히 식품안전에 관한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변화라고 봅니다. 네. What does that mean, for in a concrete way, when you talk about food that doesn't meet the safety standards?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법적으로 보면 식품위생 안전에 관한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각 단계에서 유해 요소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품의 유해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 하나는 화학적인 요소, 하나는 생물학적인 요소 이렇게 되는데 물리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 예를 들면은 캔 속에 뭐 이렇게 금속성 물질이 들어있거나 플라스틱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런 것도 불량식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유해소가 주로 많은데 우리가 이제 동식물을 키우거나 사육할 때 쓰는 것들이 농약, 항생제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해가지고 뭐 어떤 농약이나 항생 물질 성분을 기준을 다 정해놓죠. 그런 그 기준 규격에 위반되는 것도 다 불량식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유해 요소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 기준을 다 정해놓고 그런 것들이 위반되는 걸 통칭해서 불량식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o what kind of measures do you take to root out these types of foods?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새 정부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죠. 우선 그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식품의 위생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관계되는 부처가 무려 29개 부처나 돼요. 그 29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렇게 집중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감시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준을 이렇게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보다 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낼 수 없을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건강식품 중에서 장어라는 게 있습니다. 장어 구이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장어를 키울 때 그 동물성 의약품 사람처럼 이제 질병에 걸리면은 의약품을 많이 먹이는데 그게 이제 항생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출하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항생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를 이제 조사해 가지고 이하인 것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항생제 안 먹이고 키우면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단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식중독 문제예요. 그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 되고 식중독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즉석에서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으면은 해당되는 그 식품 배급을 안 하면은 식중독을 또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전부 유전자 말하자면 지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DNA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연구해 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 식품에 바이러스를 일으킬 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지금 증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럼 어떤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하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어느 식품에 들어있는지를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 식품만 배식을 안 하면은 식중독 예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서 보다 이렇게 우리가 외식 집단 급식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그 식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려면 연구 개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Well, certainly that seems like a win-win situation for consumers and then also the businesses or organizations providing food. But particularly some small businesses around schools have raised their voices against what they say would be over-regulation of food standards and the neighborhood stationery store or corner store selling to children complain that they might suffer business losses.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식품 산업의 발전하고 위생 문제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냐면은 식품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위생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의 발전하고 위생의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보다 더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도 만들고 또 정부가 때로는 경제적인 유인, 이코노믹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정부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식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식품 제조업체들은 그 해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썹이라는 게 뭐냐면 해저드 어널리시스 하고 난 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썹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식품을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많이 먹는 식품이나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전부 다 의무화하도록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햇산 마크가 있는 것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위생 상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어요? 업그레이드 되면 판매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어떤 위생 시설만 갖추고 판매를 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 최소화되거나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이렇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식품을 만들면 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것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다 부담이 커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코스트를 좀 부담을 해준다든지 또 중소기업들한테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좀 보조금을 준다든지 기술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위생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So in your career, you have advocated food safety, and one decision that the ministry recently made that brought a lot of attention was the decision to ban fisheries products from 8 prefectures from Japan. Can you tell us more about how that decision was made? 이제 지난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제 쓰나미 영향으로 인해 그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서 방사능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방사능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8월 달 들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매일 수백 톤씩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이 또 새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WTO SPS 규정에 의하면은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모두 이제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해서 일단은 그 국민의 우려를 이렇게 말하자면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Are there plans to ban products from additional prefectures?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난 9월 9일자로 그게 발효가 됐는데 그걸 이제 임시 특별 조치라고 했어요. 이게 WTO SPS 규정에 따라서 임시 특별 조치를 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조치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만은 일본 이제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그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보고 만약에 호전되면 평시 조치로도 돌아갈 수도 있고 그쪽의 사태가 더 악화되면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 특별 조치로서도 충분하게 방사능 안전 문제를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concerns that products like mackerel or pollock, which don't follow the boundaries of countries, will continue to have a risk towards Korean consumers.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이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간에 방사능 검사,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거면은 유통이 안 되도록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또 과학적으로 보면 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밑에 남쪽에서 올려는 난류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하고 합해져갖고 어디 쪽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칠레 쪽 태평양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영향도 없고 또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해류 흐름에 따라서 바닷물 속 해류 흐름에 따라서 이쪽 일본 해역에서 노는 고등어, 우리나라 해역에서 노는 고등어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섞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식탁에 오르기 전에 전부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게 있으면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수산물 많이 소비해서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So that's very reassuring to hear, but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continues to pose challenges. What is your ministry doing to plan for the long term? 지금 후쿠시마 현장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 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조치를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조사 결과 등을 보고 또 판단도 해보고 필요하면 그 양국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 식품위생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또 의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그 후쿠시마 사태 인근의 사태가 이렇게 잘 컨트롤 되고 있다. 그런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지금 이제 임시 특별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정밀 검사를 계속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잘 설명을 하겠다는 거고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 그 협의를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제시가 되면은 또 뭐 다른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So let's move on now to the other part of your ministry, the one that handles pharmaceuticals and drugs. I hear that you created a new 5-year plan to foster and develop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ow does that look? 최근 제약 그 시장 이렇게 추세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케미칼 메디슨, 케미칼 베이스드 메디신이 대세였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메디슨, 바이오 베이스드 메디슨 추세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에 힘입어서 이제 특히 바이오 의약품 쪽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 그동안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세계화 시대, 세계 시장 전체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추세로 가게 됐죠. 이제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 경제 대국 수준에 맞게끔 의약품 산업도 발전되도록 하는 5개년 플랜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So then you have the plan now in place. What kind of measures are you beginning to implement to get to this goal? 의약품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특히 임상 실험 분야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것을 잘 오거나해 줄 수 있는 대행 회사, 그걸 이제 CRO라고 그러는데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쪽에다 중점적으로 지원 의지를 생각을 하고 그 정부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아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려면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 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갖고 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조화, 하모나이제이션 시켜주는 문제가 있죠. 그래야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평가해주고 허가해준 걸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구체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And what reforms are necessary to foster growth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네, 그렇게 하려면은 뭐 그 앞에 세 가지 뭐 외에도 뭐 그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제조 업체들의 능력도 향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제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규제 당국자라고 얘기하는데 레귤레이터리 어드미니스트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많이 좀 키워주는 거, 육성을 해줘야 되겠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연구를 시켜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규모, 중소규모 기업체들이 연구를 하려면은 자기가 다 연구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정부가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뭘 연구를 했으면 그걸 시험으로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만드는 거, 그걸 이제 CMO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GMP라고 그러는데 의약품은 굿 매뉴팩처링 프랙티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다 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호 실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상호 실사해주는 것을 인정해주는 기구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의에 빨리빨리 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기에 가입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So those seem like such great projects that you already have on the table, but what are you hoping to achieve in the near future? 이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이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걱정 없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식품이나 의약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 보다 좋은 종자 개발, 보다 좋은 뭐 이렇게 농약이나 동물 의약품 개발, 그런 걸 쓰지 않고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해썹 기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서 식품 업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정부가 뭐 R&D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 안전 대책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위생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봅니다. Well, Minister, thank you once again for joining us tonight on After 10, and congratulations on being the first person to hold your position. I think that we will all feel reassured that you're in charge of our food and drug safety.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00명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직원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더 높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reat, wonderful. Thank you again. And that does it for us tonight on After 10. Thanks for watching. We'll see you soon.